어떤 동기를 유도해야지 네. 자꾸 물질적 보상을 하면 어떤 게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동기 유발. 뭐 예를 들면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너 매우 뿌듯했겠네. 이게 자랑스러워. 그건 안 먹혀. 안 먹혀? 아이 세대가 흘렀네. 세대가 흘렀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애들? 이럴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준비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보상을 하려면 네. 예기치 않은 시간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 갑자기? 갑자기 어떤 식으로요? 오. 애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니까 엄마랑 같이 치킨 먹을까? 아. 또는 애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2시간 게임해. 오. 애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효과 100배입니다. 그 이거부터 말씀하시지 왜? 모든 게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참 뿌듯하지. 뭔 소리야.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 잠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니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예요. 이분이 허락해 주셨어. 아니 아, 그래요? 거의 무슨 팬덤이 아이돌급이셔가지고 아니 나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지. 이분이 다 잘 받아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하니까 농담한 건데 막 버릇없다고. 아직도 악플이 가끔 달리던데? 저도 곧 50이에요 여러분. 어린애 아니야. 50이에요, 벌써. 46이잖아. 아, 얼굴이 되게 동안이야.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아무튼 네. 우리 선생님께서 방송 전에 네. 또 유쾌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궁금하네. 뭐 그래도 욕하실 거면 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저는 방송의 재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내용이에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 사실 우리도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아, 우리가 아이한테 했을 때 아이가 답변을 잘 안 한다? 그리고 뭔가를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 네. 그래서 약간 뭔가 질문을 어떤 유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오. 어떻게 하면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또 그런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뭐 여러 등등등 해가지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주는 아주 고마운 곳이죠. 수많은 요청 끝에 위치 확인 기능이 추가된 2025 공부폰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완벽히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기능만을 제공했던 기존 공부폰과는 달리 이제는 아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의 현재 위치부터 거리,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기존 학습 기능은 그대로 실시간 위치 확인까지 가능해진 2025 공부폰 끝판왕. 이미 정보 빠른 엄마들은 다 아는 공부폰인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100% 인터넷과 데이터가 차단되는 노란마켓 공부폰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이의 위치 확인 앱인 오디아가 내장된 새로운 2025 공부폰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네. 현재 위치, 이거 요즘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네. 거리, 그리고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아이가 집 밖에 있을 때도 좀 마음이 놓이실 것 같습니다. 노란마켓에서 개발해서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방송 전에 이제 PD님이랑도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 함께 후회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네. 인터넷 100% 차단되는 노란마켓 공부폰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나 노란마켓 공부폰을 검색해 주셔야 하고요. 네. 우리 아이 첫 스마트폰은 노란마켓 공부폰으로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와, 저도 네. 이분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분도 저희를 처음 만나기 전에 난 정전부부 누군지 몰랐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요. 난 이만기 쌤 뭐 씨름 선수로는 알았지. 괜찮아요, 이런 발언. 아니, 그러니까 몰랐었다고. 네. 왜냐면 내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그 현학과 재치와 또 이런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감사히도 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아유. 이만기 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압니다. 이젠 알아요. 네. 저 유명해요, 선생님. 유명한 줄 압니다. 근데 지난번에 나와주셨던 거는 작가님이 그 인천 출신이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지연으로 한데 왔어. 이번엔 뭐 제 자발적으로. 그때 할 수 없이 오셨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데나 안 나가신대. 그리고 요즘에 쭉 봤더니 여기 나오시는 분들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다고. 아유, 근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덕분이에요. 선생님 나오시고 난 이후에 섭외가 맞아요. 더 잘 돼요. 남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근데 어떠셨어요? 우리 여기 프로그램 나가고 나서 좀 반응이 있었어요?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네.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욕먹을 때 좀 어때요? 고소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후련하고 우리 엄마들이 제대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저 또 욕먹어요, 선생님. 예능캐죠, 예능캐. 네, 아무튼 뭐 저희는 오늘 또 케미를 많이 발휘하도록 할 테니까 네. 뭐 제가 이번 편 댓글 안 보면 됩니다. 좋아요. 안 보는 거 뭐 네. 일도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요즘에 이게 제목이 뭐냐면 안물안궁. 대체 왜 그러니?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그게 뭔가 약간 질문을 좀 유대해야 되고 아이들이 뭔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뭔가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왜 그런 건지 혹시 아실까요? 애가 멍청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사실은 그 교육 환경이 변하고 정보의 양이 변했기 때문에 애들이 궁금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쵸. 그렇죠?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러니까 굳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해결되는 시대가 왔다. 부모의 권위가 많이 깎여요. 무슨 말이냐면요. 질문을 저한테 하긴 해요. 네. 대답을 해주잖아요. 엄마한테 한번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 쳐보래요. 그럼 지가 쳐보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보고. 우리 아이는 좀 질문을 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저 오늘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학습만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엄마 아일랜드는 영국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북아일랜드만 영국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제가 첫 마디를 뱉자마자 알았어 됐어.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얘는. yes or no였구나, 질문이. 그게 이제 궁금하지 않은 애들의 문제점 중에 그게 있어요. 뭐예요? 부모와의 대화 단절. 어. 나 질문해봐야 소용없지. 감정적인 거리감.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은 거는 긍정적인데 네. 뭐 부모와 대화가 뭐 질문해봐야 뭐 답변 뻔한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에 유머를 섞어요. 뭐라고요? 재밌게 해주는 거지.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쨌든 얘가 질문을 하게는 만들고 대화는 해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좀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틱톡, 틱톡. 쇼츠 네. 이것 때문에 애들이 그 직관적인 거에 의미가 두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폼. 뭔가 좀 단발적인 거에 그 매력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돼서 진짜 큰일이에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애들로 하여금 질문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교육계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또 고객이니까 실제 이런 아이들의 태도가 요즘 어떤 입시 트렌드에도 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대학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입시에서 면접이 강화되고 있어요. 면접을 해보면 알잖아요. 심층적인 어떤 그렇죠. 것들을 끌어낼 그래서 수 그런 있는. 입시가 변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되고 정성평가가 강화되는 시대가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애들이 말로 안 되면 손으로 써야 되니까 네. 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거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몇몇 나라들이 몇 시 이후에 아이들 스마트폰 금지. 금지시켰잖아요. 나는 예.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스웨덴이었나요? 예. 폭거죠 사실은. 왜냐면 동의 안 해요? 애들도 사람인데 그래요? 무슨 근데 다 같이 안 하면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밀주 술 못 팔게 하고 못 먹는 그때 밀주가 더 그래, 성행했죠. 맞다. 이게 예전에 붉은 깃발법인가 영국에 있었어요. 영국이 증기기관차랑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영국에 꽂혀 있어서 요즘. 그 마차가 그 차를 추월하게 못하려고 스피드 제한을 걸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산업적으로. 그 이제 아나운서들이 그 입사 시험 보려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오신 그런 지식인데 맞는 얘기입니다. 아닌데 제 지식을 뭔가 평가절하는 느낌인데요, 선생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깊은 사고를 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의 뇌 구조 자체도 우리 때랑은 많이 달라졌고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의 영향으로 결국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틀린 것일까? 미래 사회에 맞게끔 아이들의 뇌가 또 그거에 맞게끔 진화하거나 뭔가 좀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나중 시대에는 또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 시대에 맞는 게 아니고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랄 때 우리의 뇌구조와 네. 지금 어린아이들 뇌구조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기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애들이 뭐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아요. 당장 올해서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태블릿 PC가 그러니까요. 지급됩니다. 네. 그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제 난리가 나겠죠.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어쨌든 부모와의 소통 혹은 뭔가의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질문을 좀 해야 될 텐데,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 그래요. 약간 얘가 질문도 안 해? 약간 공부에 약간 관심이 없나? 혹은 의욕이 없는 건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질문이 없다고 호기심이 없다 이거 아니고요. 네. 의욕이 없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질문을 필요 없게 만드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질문을 안 해버릇하면 못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질문이 귀찮을 수도 있고 네. 손가락 몇 번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데 뭘 굳이 질문을 해? 맞아요. 말하기 귀찮은 거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엄마 이거 뭐 해야 돼? 넌 그것도 몰라? 이 얘기 나오는 순간 다시는 교육은 안 끝나는 하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대답을 해주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늘 말해주고 같이 좀 찾아보거나 혹은 제가 찾아서 이제 읽어주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중에 나가면 책 중에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너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라든가 그치. 뭐 시킨 거나 제대로 해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한테는 질문 안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궁금한 걸 찾아보는 거는 뭐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시대에 권장되는 괜찮아요. 거고. 왜냐하면 굳이 뭐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입시 얘기했지만 입시적으로는 뭔가 질문한 애들한테 우호적으로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면접의 강화라든가 뭔가 소통 능력을 기르는 입시 제도가 지금 변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안 하면 대학 가는 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위기의식이 확 느껴지네?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도 있고 네. 관찰력도 있고 자기 맞아요. 표현력이 뛰어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논리적인 사고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대학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러면은 선생님, 질문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잘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질문의 경우는 잘못해도 엄마나 아빠가 수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애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줄 때 질문을 잘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든지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거. 그게 선생님 어려운 게 있잖아요. 질문을 한번 받아주니까 하루에 2만 개씩 해. 쓸데없이 내가 진짜 질문에 약간 그런- 의미 없는 그러니까 질문. 요즘 쉽게 말하면 말 많은 애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어휘력이 뛰어난다는 얘기, 어휘력이 뛰어난 머리에 든 게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아이 괜찮은데 그럼? 근데 애들이 말 없는 애가 있어요? 애들 다 말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말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어린 아니, 아이들인데요? 입을 닫고 엄마랑 소통 안 하는 애들이 많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서울의 그 강남 고속터미널 근처에 가면 네. 정신병원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 많이 옵니다. 우리 애는 말이 많으니까 이게 아니고 말 많은 걸 고마워해야 되는 5분에 할 얘기를 30분에 늘려서 한다든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질문을 좀 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어떤 특징과 차이 지금 좀 어느 아까 정도 말씀해 얘기했잖아요. 주셨죠? 얘기했는데 예. 이제 질문 못하는 애들은 첫째 호기심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타고나기를. 그 다음에 이제 관찰력이 좀 약하다. 아. 뭔가 세세히 관찰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 표현이 좀 서툰 아이들도 있고 네.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잘못 말했을까 봐 두려워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애가 수동적인 애들이 있습니다. 네. 얘들은 질문을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력이 부족한 애들이 질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일단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나쁘지 않네요, 우리 아들. 질문 보신데. 근데 갑자기 지금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제가 뭔가를 질문하잖아요. 그게 네. 꼭 학습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학교에 가서 뭐 책을 읽었어 라든지 뭐 그런 간단한 질문을 할 때도 얘가 가끔 대답을
읽었어 하다가 아닌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늘 붙이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죠. 아, 그거는 어떻게 엄마한테 좀. 욕먹을까 봐 두려운 거고. 아니, 저는 애를 혼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확신이 안 산다는 얘기는 뭔가 두려운 거예요. 아. 엄마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 제가 오은영 박사는 아니지만. 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너무 팩트냐 아니냐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본인이 말해놓고도 이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물음표를 계속 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네.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무슨 안 되면 말씀인지 공부를 안 해요. 알겠어요. 말만 하는 애가 좋은 거다. 예. 그러면 일단은 말은 많이 시키고 질문도 많이 받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질문을 우리가 수정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수정해 주는 게 좋은 맞아요. 거예요? 뭐 A는 B예요. 그러면 그 A는 꼭 B일까? C일 수 있고 D일 수 있는데 네 생각은 어때? 아, 생각을 확장.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A는 B, 그 B 아니야 임마. 아이 새끼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 그것도 몰라. 지 엄마 닮아가지고. 네. 근데 너 지금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를 닮는 거는 맞습니다. 애들은 99.9% 엄마를 닮게 돼 있다고 제가 강의 시간마다 얘기해요.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DNA 이 얘기 나오면서 엄마의 두뇌를 아이는 이어받게 돼 있습니다. 아빠 두뇌는 안 받아요? 아빠는 소용없습니다. 아빠 염색체 유전자는 엄마랑 결합하는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 아이의 두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99.9%가 엄마 책임이 크다라고 제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와. 연구 결과에 나옵니다. 이거 근데 굉장히 논란이 있을 만한 논란이 내용이긴 있는데 한데. 이게 다수 의견입니다. 아, 그래요? 지문 검사했을 때 그랬잖아요. 아빠의 머리는 너무나 뛰어나나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 뭐야? 그러면 어때요? 이게 선생님도 어쨌든 두 자녀분이 다 장성하셨잖아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좀 대화를 많이 좀 하셨어요? 저희는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집입니다. 어.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오. 또 아이와 대화 시간이 상당히 하루의 일과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네. 저희 집 아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5분에 얘기할 걸 1시간에 늘려서 얘기하는 애입니다. 둘 다요? 두 따님 다? 큰 애는 30분에 얘기할 걸 5분에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작은 애는 늘려서 얘기하는 애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 기질에 따라서도 약간 대화 스킬이나 뭐 대화 주제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나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읽고 네. 정년부 같은 프로도 보고 그래서 뭔가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질문의 방법, 응대 방법 이런 것들을 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래도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스킬 몇 가지만 그래도 조금 알려주시면은 좋은 대화를 이런 거죠. 하는. 질문을 하면 네. 칭찬해 주는 거야. 일단. 너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구나. 아주 훌륭하네. 라든가 아니면은 환경 자체를 호기심을 만들어주는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어 뭔가 신경을 하나 갖다 놓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부모가 먼저 네.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정 선생님이 전 선생님에게 네. 자기 이게 뭐야 라든가 애 앞에서 질문해 그럼 또 남편이 부인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이건 넌 그것도 몰라 애 앞에서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것이고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해주고 일부러 질문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야. 오늘 어땠어라든가 오늘 하루 동안 궁금한 거 없었어? 한 3개만 얘기해 볼래? 라든가 아니면 너 읽은 책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든가 흥부전을 읽게 하고 너 흥부였으면 좋겠어? 놀부였으면 좋겠어? 그 재밌다. 이런 거. 아들 재밌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몰라 이럴 것 같은데요. 몰라. 놀부 되고 싶다고 할 것 같은데. 놀부 되고 싶다고. 저희 집 아이는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박을 탄 다음에 흥부가 되고 싶어요. 박 타기 전에 흥분은 싫구나. 좋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애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면 뭐 놀부가 너 왜 놀부가 좋은데? 그러면 이제 쭉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응대가 애를 크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성격이 급하고 좀 다혈질이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됐을 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서 얘도 언젠가부터 막 레고 조립하다 안 되면 화내고 있길래
야, 이건 내가 한번 고쳐줘야겠다 해가지고 본인도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 조립식 자동차를 사가지고 모터 달린 거 이번에 만들었는데 중간에 뭐 위기가 있었어요. 뭐가 안 되니까 둘 다 확 올라오길래 자 잠깐 아빠 지금 안 돼서 짜증이 좀 난 것 같아. 너도 어때? 그러니까 자기 화가 났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같이 넘겨보자 하고서 화를 둘이 심호흡을 하고 끝까지 만든 다음에 그때 그 희열을 같이 느낀 거예요. 어땠어? 아 좋대. 다음에 또 만들어보자. 제가 고등학교 교수할 때부터 늘 하는 얘기가 부모는 활이고 애는 화살입니다. 활이 흔들리면 화살은 흔들리게 날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네, 맞아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가 못되고 애가 교육이 안 되는 건 전부 다 부모 책임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그래서 엄마들이 애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잘해주면 오늘하루 어땠어? 오늘 좋았던 일 3개만 얘기해 볼래? 라든가 네 생각은 왜 그런데? 라든가 이런 뭔가 질문을 엮어나가는 마중물이 엄마가 돼야 한다. 엄마만 돼야 돼요. 선생님 왜 자꾸 왜냐면 엄마한테만. 그렇게 낳잖아요. 네? 그렇게 낳잖아 엄마가. 아, 엄마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야 오늘은 이런데도 팬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욕 좀 달리겠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게 맞는 건 아니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대화를 잘 이끌어줘야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부 간의 대화를 좀 가정 내에서 이렇게 하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애도 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참여를 참여잖아요. 하더라고요. 맞아.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애들을 가르쳐 보면 네. 부모와 대화가 많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성이 바르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랐던 아이들도 인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들은 끊임없이 뭔가 중얼거려요. 우리 얘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또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좀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편하게 뭐 질문하고 공부하라고 오히려 뭐 1대1로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습니까, 선생님? 1대1 이 효과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모든 뭐 공부도 그렇고 화술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1대1로 지도하면 네. 효과는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엄마랑 하는 거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엄마 앞에서 뭔가를 막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이를 혼내지도 않고 늘 칭찬을 많이 하는데 얘는 엄마 앞에서 뭔가 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고 선생님이랑은 오히려 되게 잘 소통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정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본인이 볼 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어린애하고 엄마하고 막 싸우잖아요. 네. 근데 싸우는 이유는 엄마도 엄마 나이가 애 나이인 거예요. 애가 1살이면 엄마 나이도 1살입니다. 네. 46살이 아니고 네. 애를 낳은 그 순간부터 엄마 나이 1살, 아빠 나이 1살이에요. 그러니까 동년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내가 난 이렇게 애 야단치지도 않는데 이게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어떨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본 모습을 이야기하면 저도 혼나기 때문에 예, 저도 입을 닫곤 합니다. 그래, 나는 되게 친구처럼 잘 대해주고 그럼 엄청. 제가 하나만 그렇다고- 얘기해 네. 줄까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너무 잘해요. 네. 근데 이제 장난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성적을 못 받아도 저희는 뭐라고는 안 하는데 가끔씩 이제 야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하고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영유 바보 막 이렇게 하고 영유 바보는 좀 한 적 있죠. 그런 게 농담인데 뭐 어른이 어. 보면 아는데 아이는 조금 영향을 나는 받는다고 좀 느껴졌어요. 네. 아니, 너무 이제 한글책을 안 읽으니까 영유 바보라고 해서 약간 자극을 했죠. 애가 좀 이런 욕심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기본적으로 대화를 잘합니다. 왜냐면 자기 전에 둘이 앉아가지고 막 쫑알쫑알 얘기를 많이 근데 해요. 두 분은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직업도 그렇고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많은 집은 무언가 긍정적입니다. 대화가 없는 집은 뭔가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1대1 과외 같은 걸 시킴으로 인해서 또 만약에 부모가 안 되면 누군가 전문가를 통하거나 선생님을 통해서 또 그거 훈련을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왜 전문가겠어요? 전문가니까 전문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데 내가 굳이 하려고. 제가 이제 어저께 저희 집에서 그 대리석 바닥에 그 줄눈 긋는 걸 하려고 하다가 줄눈을 직접 하셨다고요? 그냥 맡겨. 왜냐면 괜히 하다가 또 잘못하면 난리가 나요. 돈 더 들어요. 병원비가 더 나와요, 쌤. 그렇죠. 줄눈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아. 특히 공부 같은 건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치려고 하면 꼭 사달이 납니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나 교육 너무 전문가인데 신기해, 이거 그러면 잘 가르치는. 자녀분들한테 과외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시켰죠. 물론 국어 강의는 제 인강을 애들이 받고. 네. 아, 아빠 걸 그게 이제 봤어요? 1대1이긴 하지만 뭐 실물이 가능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수학 과외는 시켰습니다. 두 분 다요? 따님 두 분 네. 다? 언제부터 시키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요? 딱 보니까 수학을 못 하더라고요. 아. 얘 수학 못하면 대학 가는 건 글렀다. 네. 수학에 대한 집중 투자를 했어. 아. 뭐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 자기가 전공이 국어인데도 막 과학 사탐까지 다 가르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가 가르치는 게 꼭 쉽지 않아요. 좋을 것 같지 않아. 야, 근데 안 어쨌든 좋아. 아빠가 이만기 쌤인데 그 인강을 볼 때 그 자녀분들의 난 마음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다. 예.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부모로서 그러다 보니까 걱정인 게 저희도 과외 같은 거 붙이고 싶어요. 이 아이랑 잘 맞는 선생님을 찾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요즘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버리는 시간과 체력적인 소모가 많으니까 이걸 좀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수학 같은 거는 과외로 하는 게 좀 가장 좋고. 과외가 제일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비용? 첫째는 그렇죠. 응. 비용. 응. 둘째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애를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그 강사의 문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아이가 과외할 때 네. 그 중간에 그 음료수 서빙 하잖아요. 그죠? 네. 엄마들이. 네, 하죠. 제가 했습니다. 아. 딱 들어가서 부담스러워. 쫙 한번 방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 애잖아요. 제가 설명회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하거든요. 네. 우리 애 과외 선생인데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쵸. 그거 선생님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이제 과외를 붙였는데 선생님도 알 거야. 내가 열심히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걸. 근데 쓱 보니까 우리 엄마가 사람 좋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듣던 말든 진도만 쭉쭉쭉쭉쭉 빼고서 그래서 내가 하루는 엄마를 찾아갔어요. 나 지금 과외를 받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고 나 사실 듣지도 않으니까 이 돈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학원을 보내줘라. 그리고 나머지 돈 날 용돈을 좀 더 챙겨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했다가 뭐 딜을 거의 했구나. 어마어마하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과외라고 하는 게 다 좋은데 하여튼 비용과 강사의 퀄리티. 그쵸. 이게 복불복이라. 제일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이런 과외의 좀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태블릿으로 선생님이랑 1대1 과외를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과외비가 좀 부담되고 네.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원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저희가 콴다 과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또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아이 친구 엄마랑 같이 만나가지고 티타임을 하던 중에 대부분이 이 플랫폼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몰랐네? 우리만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예비 초3이니까 네. 어떻게 쓰냐고 좀 주변에 물어봤더니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황소 수학이나 이렇게 소마 프리미어방 같은 거 가면은 해설지가 없어. 한 번도 안 봐줘서 모르지. 그 답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엄마가 집에서 만약에 하다가 아이가 모르면 옆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엄마도 모르겠거든. 그럴 때 이 문제를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리면 그 풀이들이 또 여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학습 효율이 일반 학원과 대면 과외보다 유리한 콴다 과외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네. 비대면 1대1 과외입니다. 태블릿 매칭 수업을 하고요. 그 학생과 선생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면 돼요. 자, 이러면은 뭐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원 픽업 가는 것도 큰일이거든요. 하루 종일 픽업하든.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매칭이 쉽고 이런 게 있대요. 마음에 안 들면 무제한으로 또 매칭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게 또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약간 저 같은 경우에도 과외 선생님을 직접 모셨는데 못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보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제가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외 선생님의 목적은 뭐냐? 네. 우리의 성적 올리는 것이다. 그쵸. 따라서 성적을 못 올리면 과외 강사로서의 임무를 못 하는 거니까 즉시 해결해야 된다. 그게 우리 방송인도요. 방송 못하면 바로 잘리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도 잘려봐야 돼.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친구 아들에게 과외시키는 거. 아. 옆집 아들에게 과외시키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잘라야 할 때 못 자르는 거. 왜냐면 과외 강사의 목적, 우리가 쓰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돈을 주니까 우리의 성적 올려라. 못 올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진짜 근데 생각보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구몬 그만두는 것도 나 몇 달이 걸렸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콴다과의 장점이 마음에 네. 안 들면 무제한 매칭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내향적이어도 좀 질문이 가능한 게 선생님과 음성으로 수업해요. 사실 얼굴 안 보고. 이게 옆에서 있으면 더 그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리고 과외 선생님 뭐 간식이나 선물 같은 거 일치 안 챙겨줘도 되고요. 네. 대면 과외보다 과외비를 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점. 아하. 네, 그래서 뭐 방학 때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한다거나 새 학기에 아이가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을 때 단기로 또 1대1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AI 문제풀이 튜터가 있어서 오, 이거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저 지금. 24시간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콴다 과외가 아닌 콴다 앱에서 실행이 가능한데요. 콴다 과외를 결제하실 시 콴다 프리미엄 혜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콴다과외가 있으면은 사실은 좀 더 편하게 이 매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선생님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좀 잘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 궁금해요. 분위기 싹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좋아.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과외를 시킬 때 제 제자들을 데려다가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고민은 안 그럼 했지만 완벽하네요. 예. 글쎄 어떻게 해야 과외 강사를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명확하고 좋지. 모르시는 거 아는 체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지. 아,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콴다 과외를 좀 더 믿어보시면 좋은 게 이 프로세스가 있어. 선생님 선발하는. 아, 진짜? 5단계로 이 선생님들을 선별하는데 어떻게요? 선생님이 일단 지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수업 방식 같은 걸 최대한 길게 받는데요. 네.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한 후에 음성풀이를 제출해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뭐 목소리나 발음, 문제 설명력 이런 것들을 또 직접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서랑 음성풀이 제출을 기반으로 담당자가 아주 세세하게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합격이 되면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약관 동의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단계가 마스터 퀴즈라는 건데 네. 서류 제출 마친 선생님이 이 콴다과의 선생님 가이드를 읽고서 선생님이 알아야 될 규정이라든지 이 과외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 학습이나 퀴즈를 통해서 이걸 또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좀 꼼꼼하게 검증하는 그런 네. 절차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좀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이 성적을 못 올려주면 네. 바꿔줘야죠. 바꿔야지. 맞아요. 예. 네. 매칭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수학을 진짜 한번 그냥 학원을 다 그만두고 이렇게 과외 시스템으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이제 어릴 때 저희 집 애들 수학만 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순간에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뭘 시키더라도 꾸준히 시키게 돼요. 그 제가 아쉬웠던 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고3 때야 되어서야 이제 엄마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얘가 기초가 없구나. 늦었어, 고3. 그래서 제가 초중고 제일 고대로 저 선배 1학년 선배가 있어서 4학년 그럼 좀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방학 때 내려왔을 때 엄마가 그때서 이제 이 형을 저한테 붙여줬는데 그때 그나마 회복이 된 게 형이 딱 제 수준을 보더니 중학교 거부터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이랑 이런 거 하는데 이해가 너무 잘 되고 내가 풀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흥미가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이걸 그냥 넘어가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차곡차곡 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외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정확한 얘기인데 네. 틀린 건 지적해 주세요. 틀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뭐 선생님들의 역량은 그러면 이제 퀀다과에서 이렇게 프로세스로 검증해서 선생님들을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 아이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 변수가 과외잖아요. 그래서 이 콴다과의 서비스에서 레벨 네. 테스트하고 학습 현황 점검하고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커리큘럼을 같이 짜기 때문에 아, 새 그래요? 학기에도 단기로 좀 해보기 좋을 것 같고요. 수업 후에 또 리포트를 발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 서비스로 복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한 번쯤은 어차피 과외를 하실 거다 하면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특히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시 보기 서비스, 제가 아이를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반복적으로 그거를 아이가 좀 습득을 해야 되는데 학원에 가서 얘가 듣고 오면은 거기서는 이해를 하는데 집에 와서 다시 풀려고 하면은 까먹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또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진짜 좋은 저는 그 프로그램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능력도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애가 드디어 뭔가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해. 근데 옆에서 보면 너무 느리고 저 방법이 답답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잡아줘야 돼요? 참견을 어느 선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때 이제 적당한 무관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적당한 무관심. 너무 깊숙이 개입하거나 너무 무관심하면 안 되는. 근데 그 적당하다는 게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아이가 뭐 자제분도 그렇겠지만 스스로 좀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뭐 어떤 부모로서 약간 방향 설정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마인드 세팅 같은 거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주인공은 아이고 네. 부모는 조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격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경.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풀면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어려워. 난 저 말부터 나가. 아니 가르친 적도 없으면서 아니 몇 번 가르쳤었죠. 아 그래요?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보다는 엄마랑 같이 할까? 라든가 아. 뭐 이런 그 격려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그렇게 보면 안 돼 라든가 뭐 너 이렇게 그런 말 배웠어 자주 뭐 했던 이렇게 것 하면 같다. 곤란합니다. 그래도 정민이가 좀 잘하고 있는 게 우리 아이가 히틀러에 관심 많은 거 온 국민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이제 2차 세계대전. 요거를 읽기 위해서는 앞에 이런 거 먼저 보면 좋아하니까 그거 읽고 있더라고요. 좋은 거죠. 네. 그런 건 좋은 겁니다. 그런 거 뭔가 아주 이렇게 좋죠. 재료를 갖다 주는 건 좋은 겁니다. 강요하기보다는 이런 건 어떨까? 라든가. 그래서 그 앞에 히틀러까지 가려면 3권을 읽었어야 되거든요. 네. 한 권을 읽더라고. 2권이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과감하게 3권 빼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그 2차 세계대전과 히틀러는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식설적인 시킴보다 자연스럽게 환경 조성이 되니까 엄마가 나를 밀어주는 거라는 느낌도 있고 궁금한 거 해결할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매번 그러기가 좀 쉽지 않아. 왜냐면은 저도 이제 막 급하고 저도 여유가 없을 때는 막 이거 해 이게 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애가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저도 좀 제 마음에 뭐 여유가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시간도 있을 때는 애한테 좀 요렇게 해볼래? 요 앞에도 해보고 같이 읽어볼까? 이게 되는데 나도 힘들고 여유가 없는 날에는 빨리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빨리 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엄마가 갖다 줄게 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환경 조성이 그래. 중요하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존중하는 거리두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오늘 주제가 이렇게 어려워. 아이를 존중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함께 하는 분위기, 함께하는. 환경 조성, 존중하는 거리두기, 맞아요. 적당한 무관심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배워가면 잘 되다가도 네. 또 아내랑 싸우잖아요. 아이한테서 아내가 보일 때 화가 더 나요. 그러면 괜히 또 애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거 반성을 아이한테 하는데 아내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영국의 글래스고라는 대학에서 네. 나온 연구 결과가 그거예요. 자녀는 엄마를 닮는다. 나한테 잘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져서 나도 자식한테 잘하죠.
알겠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의할 것이 네. 애가 잘해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보상을 해줘요. 보상. 엄마가 뭐 사줄까? 뭐 피자 사줄까? 이런 건 안 된다. 피자는 안 요즘 돼요? 먹히지도 않아요, 애들한테. 어떤 동기를 유도해야지. 네. 자꾸 물질적 보상을 하면은 어떤 게 좋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동기 유발. 뭐 예를 들면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너 매우 뿌듯했겠네. 이게 자랑스러워. 그건 안 먹혀. 안 먹혀? 아이 세대가 흘렀네. 세대가 흘렀어. 너 참 뿌듯하겠구나.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애들? 이럴걸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귀여우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준비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보상을 하려면 네. 예기치 않은 시간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 갑자기? 갑자기 어떤 식으로요? 오. 애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니까 엄마랑 같이 치킨 먹을까? 아. 또는 애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2시간 게임해. 오. 애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 100배입니다. 그 이거부터 말씀하시지 왜? 모든 게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것 그럼 반응까지 예상하셨네. 그럼요. 그래서 전문가잖아. 달래 전문가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욕 먹어요. 괜히 또 선생님 욕하지 꼽혔다고. 마세요. 네. 근데 너무 그 재밌네. 의외의 보상은 진짜 좀 좋은 방법이다. 네, 그 자주 하시잖아요. 네. 보상이 안 좋은데 의외의 보상은 효과적이다. 그게 왜냐면 부모 입장에선 예를 들어서 주말에만 게임하기로 했는데 그 룰을 스스로 깨는 행동이라 맞아. 엄마는 싫어해요. 저는 가끔 해주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좀 알긴 했지만 사실 저도 하면서 이게 좀 찝찝함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남발할 것 드리니까. 같은데? 남발은 하면 안 되지 물론. 남발하면 애들이 알아요. 네. 요즘 애들의 수준은 우리 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압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를 기를 때는 애를 정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허를 찌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해야 허를 찌를 수 있어요. 맞아. 요즘 애들은 정말 이 부모의 의도를 읽고 우리보다 더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 진짜 빠삭하단 말이야.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럼요. 요즘 애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참 뿌듯하지. 뭔 소리야? 나 오늘 공부 안 했는데 재밌다. 아빠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 선생님만 나오면 난 너무 유쾌해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현장에서 공부할 때 좀 의문이 많고 뭔가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 좀 성인이 돼서도 어쨌든 제자들 찾아올 거 아니에요. 좀 남다른 무언가가 보이나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남다른 뭔가가 보이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학습 태도 같은 걸 보면 네. 알아요. 우리 옛말에 들성으로 난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쟤는 참 크게 되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크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호기심 많고 호기심 많고. 관찰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애들이 많이 큽니다.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 관찰력 대단해요. 나 형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건 우리 이제 어제 형사라 그랬잖아. 명탐정 코난을 많이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명탐정 코난 같은 만화 영화도 실은 질문이나 논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극장판. 네, 극장판으로. 그 또 유머 진짜 극장판만 봐야 돼요? 아닙니다. 선생님도 솔직히 우리랑 방송하면 재밌죠? 고정 게스트 없어요? 저희야, 선생님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늘, 진짜. 그래요. 우리 얼라이 좀 맺어요, 선생님. 가끔씩 좀 만나요.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물, 안궁, 오로지 게임이나 만화책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이만기 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몇 가지 팁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허를 찌르는 보상. 왜냐면 오늘- 저한테는 저는 좀 그런 식으로는 보상을 안 했어서. 그럼 오늘 축구 게임 한번 해도 돼요? 하세요. 요즘에 그거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놀아. 나 약간 불안해, 저희들이 진짜. 고등학교 교사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애들을 갈구던 시기였잖아요. 네.
억압하고 그쵸. 때리고 자율학습 강제리. 그럴 때 눈이 내려서 방송으로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집합. 애들이 아이씨 뭐야 이러고 나왔잖아요. 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눈싸움 한다. 너무 좋지. 방송을 통해. 평생 잊지 애들이 못하겠다. 환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예기치 않은 보상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는데 안 하는 애들도 어차피 있잖아요. 안 하려면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애들은 어떤 환경도 하는 것이고 안 하는 애들은 어떤 환경도 안 해요. 그건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반성을 했던 게 질문을 유도할 때 네.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막 얘를 작다라고 막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좀 많이 몰아가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아이를 좀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기쌤 다음에 또 좀 나와주세요. 근데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정전부부의 첨부 파일을 어떻게 올립니까? 첨부 파일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정리해서 네. 제공해주고 싶다. 그럼 고정 댓글로 하면 됩니까? 오, 진짜요? PD님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걸게요. 오늘 제가 한 얘기 굉장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와. 이범기쌤 우리가 좀 마음에 드셨나 본데? 맞아요? 아니요. 아, 뭘 아니래. 아까 좋아해놓고 선생님. 선생님 요즘 심심하시죠? 네, 심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네. 정말 재미도 있었고 내용도 알찼던 우리 이만기 쌤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안물 안궁인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지 그리고 좋은 학습 도구인 콴다 과외까지 네. 함께 알아본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새 학기 시작이에요. 네, 이제 또 마음 굳게 다지고서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새 학기 잘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아 동지들이잖아요. 육아 동지들이죠.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합니까? 네. 네, 그리고 궁금한 점도 많이 남겨주시고 제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구독이 좀 정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구독 많이 해주셔야 만기쌤을 우리가 더 많이 묶어둘 수가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 더 많이 모실 수가 있고요. 네, 댓글도 네.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다- 그리고 또, 요런 거 좀 궁금하다 하시는 주제 있으면 자유롭게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다음 콘텐츠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